네, 7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특히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가 실제로 김정은 관저를 타깃으로 했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랜만입니다. 최고위원이시라서 저희가 네. 도통 잘 주로 좀 큰 방송 많이 출연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취재 편의점이 9시부터 11시 하니까 최고위원 회의가 9시부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의와 중복이 돼서 예. 저는 나오고 싶었는데 항상 요청할 때 예. 회의를 같이 잡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네네. 저희 프로를 생각하시면은 좀 최고위원을 그만하셔야 되겠다. 월수금 최고회의를 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라서. 다행히 최고위원 회의가 없어서 예. 여기 참석할 네. 수가 아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MBC 네. 라디오 뉴스공장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네. 야 15호 관저 김정은의 관저를 타깃으로 해서 실제로 무인기를 발송을 한 거다라는 네.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전체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7대의 드론을 날렸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최소죠. 최소 확인된 네. 것만 세 차례 7대가 네. 북한에 갔던 거죠. 1차는 10월 3일 날 도표에서 보듯이 네. 3일 날 02시 새벽 02시에서 06시에 2대를 보냈고 네. 평양에 침투해서 15 관저 있는 데다가 삐라 전단을 살포하고 2대가 복귀를 했고요. 네, 이때 네. 2대를 운용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는 10월 8일 밤 11시에 출발을 해서 네. 이륙을 해서 그 다음 날 9일 날 새벽 3시에 했는데 4대를 보냈는데 3대만 복귀를 하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평양에서 추락했다고 보여줬던 그 무인기가 우리 그 드론사에서 보낸 무인기와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 3차는 그 다음 달인 11월 13일 네. 저녁 초저녁에 보냈어요. 이때는 네. 7시 30분에서 저녁 9시 20분까지 이번에는 평양이 아니라 남포를 보냈어요. 예. 남포를 보내서 2대를 계획했었는데 네. 한 대가 갔다 온 다음에 한 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한 네. 대가 무사기한함으로써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계획된 2대는 다 보내지 않고 한 대만 보냈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7대를 보냈다라고 네. 어제 밝혔고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1, 2차는 평양 네. 15호 관저 15호 관저는 김정은 예. 축소로 알려져 있는 김정은 축소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관저가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은 아유, 북한의 죄송합니다. 핵심 지역이 있어요. 보위성이나 외무성이나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고위급 간부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근무하거나 숙소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심장에 대해서 총을 쐈는데 네. 이때 그렇게 수사적 위협만 하고 사실은 대응 도발, 군사적 도발은 하진 않았잖아요. 네, 네. 막 말로만 위협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11월 3일에 왜 남포냐? 남포는 북한의 가장 호전적인 부대가 집중돼 있어요. 호전적인 예, 부대. 그 군단하고 그 네. 해군들이 있는데 예. 북한에 여기가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NLL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도발을 해서 예. 뭐 해전도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남포를 이렇게 한 것은 저게 그 심장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예. 목에다 칼을 들어민 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유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총 7대를 세 차례 보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고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있을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보낸 거는 이제 백령도에 있는 부대에서 주로 세 차례 7번을 보냈고 드론 사령부의 예하 대대들은
서부에도 있고 중부 전선에도 있고 동부 전선에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 있는 부대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정황 이런 것들이 좀 믿긴 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동부 전선에 있는 속초 그 지역에 있는 네. 무인기 부대에서는 무인기 한 대가 소실이 됐어요.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무인기는 집 그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네. 떨어지면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네. 무인기가 플라스틱이에요, 거의. 가벼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물에 떠요. 물에 잠기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더라도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 위치. 그런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약 떨어졌다면 찾았을 텐데 소실된 게 그러면 어디에서 소실됐느냐? 북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천 일대 중부 전선에 있는 부대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날씨 때문에 작전을 개시 안 했다. 그런 증언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부대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왜 세 개 부대를 다 해야 되느냐 하면은 표창을 10월 3일, 10월 9일 이후에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백령도에 있는 부대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 연천에 있는 부대도 포함이 돼 있고 동부 지역에 있는 부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어떤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수사가 되고. 일단은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드작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혀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24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오늘 새롭게 또 폭로하신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부대명을 바꾸고 부대에서 이 작전을 실제로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부대원들을 전출시키고 마치 이 부대가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나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렇죠. 저기 도표에서 보듯이 부대 명칭을 바꿔버려요. 12.3 내란 이후에 올해 1월에 여기 백령도에서 드론을 띄웠던 부대는 B중대, 브라보 중대 또는 정찰 중대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1중대로 바꿔버려요. 중대를. 그러면 얼핏 보면은 중대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중대로 보이죠. 밖에서 실제 그 부대를 안 가보면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부대는 정찰 중대 또는 B 중대, 브라보 중대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전화해 보면 1중대입니다 하면은 다른 거 아닌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대 명칭을 드론사의 지시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요. 제가 군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뭐 월북 사고가 났다든가 큰 작전에 실패를 했을 경우 그 불명예스러운 부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사단이나 이런 큰 부대의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방첩사잖아요. 그렇죠. 보안사라 했다가 맞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기무사라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안보지원사령부를 했다가 또 윤석열 정권 와서는 방첩사로 바꾸고 이제 방첩사가 내란에 관여됐으니까 또 명칭을 바꿀 시기가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중대 명칭을 그것도 12.3 내란 이후에 그 드론을 북한에 보냈던 부대 바꾸는 것은 이것은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 방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대원들을 관련된 부대원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고 또 그 부대를 그 인원들을 다른 부대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가 제보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101대대가 있는데 대대 밑에 이제 대대장하고 중대장, 정보작전과장, 주임원사를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요. 예를 들어 대대장은 정보사령부로 전출을 시켜버리고
그다음 정보 작전과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해병대에서 드론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병대로 보내고 100일 때 주임원사도 해병대로 보내고 이것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대대의 핵심 요원은 네. 대대장, 정작과장은 참모장격이니까 예. 정작과장, 주임원사, 예. 중대장은 핵심 중에 핵심 요원이에요. 예, 야구 경기로 보면은 야구 코치, 네. 감독, 그다음 가장 에이스 야구 선수 선수.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 사람을 동시에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야구팀이 형용화되죠. 그렇죠. 임무 수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대의 이런 핵심을 동시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이런 거는 군에서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증거 인멸 또는 이걸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근데 드론사 내에서 인사 이동은 드론 사령관이 해도 돼요. 네네. 근데 드론사 밖에 예를 대대장을 정보 사령부로 보낸다. 네. 또는 뭐 해병대로 정작과정을 보낸다. 해병대로 네. 보낸다. 뭐 이것은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급부대에서 예. 해야지.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국방부. 예, 국방부는 육해 공군에 다 인사권을 갖고 예. 있잖아요. 예. 해병대로 보내고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통상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에서 그 인사관리관실에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에 누군가가 관여가 돼 있다. 그러면 은폐하는데도. 이게 지금 네. 부대 명칭 개정이 2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김용현 장관 구속 이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김선호 차관이 네.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부대 명칭은 중대 명칭 변경이니까 아마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령부에서 네. 전출은 전출은 드론 사령관 혼자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드론 사령관 그 안에서 뭐 네. 부대 안에서 드론 사령관 아니라. 이동은 드론 사령관이 할 수 있는데 대대장을 뭐 정보 사령부로 보내고 뭐 정보 작전과장을 해병대로 원복시키고 주임원사를 해병대로 원복시키는 것은 해병대와 정보사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요? 국방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국방부에서 인사명령에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국방부에서 관여가 된 거고 그럼 국방부에서 인사복지실이나 인사의 담당자들은 이 작전을 모를 거예요. 그 위에 누군가가 네. 드론사에서 요청하는 인사 그렇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VIP 윤석열일까요? 뭐 안보실이 될 수도 있고 아. 뭐 국방부 장관 대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는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제가 12.3 내란 이후에 계속 줄곧 얘기하는 것이 네.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요소에 박혀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날리는 반이라고 해요. 네, 네. 그 반장들 반장. 반장들을 또 드론사 내 다른 부대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예. 이렇게 보내고 업무 분리를 하는 것들을 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건 몇 명이나 이동을 시켰습니까? 반장들은? 뭐 여러 명을 했어요. 여러 명. 예, 네. 여러 명을 했고 그러니까 특히 반장들은 그 마음의 고통이 크더라고요. 열심히 시키는 거 열심히 임무 수행했는데 네. 다른 부대로 보내고 분리시키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하면은 그 좌절감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러다가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 잘리죠 당연히.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대로 가고 하게 되면은 예. 자신이 적응도 잘 안 되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이 가는 거고 예. 아마 대대장이나 다른 뭐 정보사로 가고 원복한 정작과장 주임원사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드론 사령부 와갖고 이제 창설된 지 2, 3년 됐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다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중요 임무를 했다는 그 이유로 예. 그것도 이제 본인들은 지킨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